자, 2024년 3월 고1 모의고사 25번에서 28번 달평시의 두 번째 죽음 요 작품을 한번 볼게요. 일단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설렁탕집 주인 달평씨는 선행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인물이다. 자, 그런데 이런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바뀌었죠. 그러나 어떤 이제 우연에 의해서 신문 기자들에 의해서 선행이 과장되어 알려지면서 항상 이제 기자들이 문제지, 그죠? 이제 그 맛을 알아버린 거겠지 달평씨가. 관심의 맛.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열광해주고 뭐 이런 인정의 맛. 여러분 사실 이 인정 욕구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입니다. 그 어떤 욕구보다도 가장 커요. 인정 욕구. 그래서 이런 이 인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힘들게 일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달평씨는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본래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죽음을 맞게 된다. 일단 이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 자체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작가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작가가 비유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이다. 입체적 인물이라는 건 뭐냐면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인물을 말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신념,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된다 선행은 이런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관심 종자로 바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적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달평씨는 거기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자, 요거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직접 제시라는 것은 서술자가 판단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서술자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평씨의 행동이나 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달평씨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정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걸 직접 제시라 그래요. 그가 입을 더 크게 벌렸다. 나는 전과자입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용서 못 받을 죄를 수없이 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아온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런 전과자다. 전과자여서 그 죄를 씻기 위해 선행을 베풀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좀 더 이제 어떤 화제거리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거짓말을 쭉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하는 일에 몸을 던졌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꾸며서 이야기를 했더니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자, 아들 딸이 놀랬어요. 어머니 사실인가요? 어쩌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깔려있고 그 말을 부정합니다. 아니다. 너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어른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아버지는 왜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 당신, 이게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이 당신은 3인칭 대명사예요. 극존칭으로 사용됩니다. 2인칭이 아니에요. 이 당신은. 당신 뭐야? 이렇게 말할 때는 2인칭이지만 여기서의 당신은 3인칭입니다. 그리고 극존칭으로 사용되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 설마 저걸 물어보겠어? 그 다음, 그러나 달평씨의 부인은 더 대답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험악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죠, 식당에. 달평씨의 그러한 폭탄 선언으로 인해, 이 폭탄 선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나 전과자요 라는 것이 달평씨의 첫 번째 폭탄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벌리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든 무슨 친선단체의 회장직 감투가 여지없이 달평씨에게 씌워지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찾아와 손을 벌린다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이 불우한 이웃을 위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불우한 이웃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 봐. 그죠? 그리고 이제 회장직 감투를 씌워주면서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나 날샌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고. 그러니까 날이 새면 원수도 사라지고 밤이 지나면 은혜 입은 것도 까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모든 걸 까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속담을 인용했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너무나 쉽게 잊었다. 어쩌고 저쩌고. 오늘 A주간 신문기자가 왔다 갔지. 어느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온 달평씨가 그의 부인에게 물었다. 얘 왔었어요. 와서 뭘 물읍댈까? 당신이 정말 옛날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지요. 제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게 화제가 되고 하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다 알 텐데
그죠? 저 사람이 범죄 이력 같은 거 기록 조회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죠. 요새는. 예전에는 조회가 안 됩니다. 왜? 인터넷이라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옛날 소설이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이야 서버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다 나오는 거죠. 예전엔 이게 다 서류야, 서류. 그러니까 서류기 때문에 이 서류가 어디 있냐, 거기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 그러면 또 그걸 몇 년치 창고, 막 서류 쌓여있는 창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또 다 뒤져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고, 또 서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경우, 뭐 파손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뭐 어디 불나서 사라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조회가 바로바로 되고 이런 시대가 아마 아니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 얼마나 쥐어 보냈어? 그러니까 돈을 쥐어서 보내라는 거죠. 왜? 기사 잘 써달라고. 아무것도요. 마침 돈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은 빈손으로 보냈단 말이야? 아무래도 식당 문을 닫아야 할까봐요. 지난 기세금. 이 기라는 것은 이미. 그래서 지난 기세금은 사실 중복된 말이에요. 네. 지난 세금, 기세금 같은 말입니다. 지난 세금도 아직 못 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세금 낼 돈도 없다는 거예요. 네. 식당을 하는데 세금 낼 돈도 없다. 그래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뭐야? 도대체 옆에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그따위 소리를 해? 뭐 어쩌고저쩌고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죠. 달병씨 탓이지. 지가 자꾸 돈 이상한 데 갖다 쓰고, 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손 벌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것도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막 험악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장사도 잘 안 되고 하겠죠. 그죠? 손님들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느니 식당을 닫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달평 씨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 그러나 달평 씨의 부인은 남편에게 맞서 대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조용한 얼굴로 식당에 찾아온 손님을 맞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달평 씨의 아내가 굉장히 좀 참을성이 있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제 뒤를 위한 빌드업이죠. 뒤에 가면 크게 이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선을 넘었을 때 더 크게 화를 내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고. 자, 그런데 아들, 딸들이 대신 이제 화를 냅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지금 집안 꼴이 어떤지 아세요? 예, 왜 그러세요? 어쩌고저쩌고. 뭐 옛날 일 생각 안 나세요? 정신 차리세요?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달평 씨가 두 번째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정말 대형 폭탄이었다. 어쩌면 달평 씨가 가진 마지막 카드였을 것이다. 내 이 말은 더 이따가 하려 했지만 기왕 아무 때고 알아야 할 일, 올 것은 빨리 오는 게 피차 좋을 거야. 뭐 이런 거겠죠. 여느 때와 달리 말까지 더듬어대는 달평 씨의 목소리는 사뭇 비장한 느낌까지 드는 것이었다. 종업원들까지 숨을 죽였다. 한다는 얘기가 너희 셋은 내 핏줄이 아니다. 뭐 넌 주워왔고 어쩌고저쩌고 주워왔고, 어머나. 이제 술집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주워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론 남들한테야 저기 있는 너들 어머니 뱃속으로 난 것처럼 연극을 해왔다만 센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지? 자, 그랬더니 드디어 이 달평 씨의 부인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분연한 얼굴 표정으로 일어서면서 화를 냅니다. 이제 당신 자식들까지 팔아먹을 작정이에요? 라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에는 다 참았어. 근데 자식들을 건드리니까 이제 엄마가 못 참는 거죠. 가속으로 무너져 내려 더 어찌할 길 없는 남편의 그 두 번째 죽음의 순간에 이처럼 거연히 부르짖고 일어선 그네의 외침은 우리의 달평 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의 빛이었던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썼거든요.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건 1인칭 대명사죠. 나를 포함해서 복수일 때 우리라는 걸 쓰잖아. 그럼 여기서 이 우리가 누군데요? 지금 이게 서술자가 누구냐면 전지적 작가거든. 3인칭 전지적 작가. 그러니까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란 말이에요. 근데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1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원래 나, 우리 이런 말은 작품 안에 있는 애가 쓰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보냐면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술자가 갑자기 작품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를 1인칭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품 밖 서술자가 우리라고 지칭하며 개입,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를 보면 25번.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요거는 없습니다. 찾아보시면 없고 자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뭐 되게 많죠. 뭐 나폴레옹처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아버지와 그 달평씨와 아들 딸들의 갈등도 있고 마지막에 아내와의 갈등도 있죠. 대화를 통해 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맞고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마지막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26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달평씨의 강연을 듣고 나서 심드렁해했다. 이거는 여기죠. 이 강연이에요. 이 강연. 그래서 박수를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해했다 아니고 종업원들 대사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달평씨가 A주간 신문기자를 만났다 아니죠. 왔다 갔죠 그냥. 달평씨의 부인은 어려운 식당 운영에 대해 화를 내는 남편에게 맞서 대들지 않았다. 맞죠? 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이게 사실 네 3번을 읽어보시면 좀 적절하지가 않아요. 달평씨에게 씌워진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은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속이려는 달평씨의 허위의식을 보여준다. 그냥 되도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거가 없는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럴듯하게. 원래 이런 게 제일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 지문에.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으면 쉬운데 얘는 근거가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게 약간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원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실 때는 다른 선택지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1번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줄어들자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씨의 모습에서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욕심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악행을 공개하자 달평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자극적 정보에 반응하는 대중들의 모습 맞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 생각 안 나느냐고 묻는 아들 딸들의 말을 통해 달평씨가 보여주기식 선행을 베풀고 있음이 드러나는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아니죠. 그 전부터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달평씨를 다시 한번 살려낼 오직 한 가닥에 비친 그네의 외침은 달평씨가 더 이상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아내의 저항이겠군. 그쵸? 네, 적절합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3번이 뭔가 이상한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속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네. 물론 달평씨가 허위의식이 있는 사람도 맞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맞고 친선단체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잘 안 되죠. 그죠? 이제 요 회장직 감투를 거부하지 않은 것이 이런 불우한 사람들을 속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이 폭탄선언인데요. 예, 이 폭탄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솔직히 기억은 알겠어요. 기억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 관심을 좀 끌어보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니은은 뭘까요? 그 니은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는 걸까요? 난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려고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한 건데? 그러니까 내 핏줄이 아니니까 꺼지라는 건가요? 이제 그만 나가줄래? 뭐 이런 건가? 아니면 내 핏줄이 아닌데 여태까지 너네를 키워줬으니 니네는 나를 비난하면 안 돼. 더 고마워해야지. 뭐 이런 건가? 그렇다고 생각하나? 이게 만약에 사실이잖아? 지금 이거 밝혔으면 아들, 딸들이 더 화를 냈겠죠. 예. 더 충격 먹고. 이게 어떻게 자신의 처지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번이 정답이에요. 예. 바꾸려고 한 건 맞습니다.